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미니멀리즘에 조금 익숙해져야 되는데요. 사진을 우리가 미니멀리즘적으로 표현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부분들을 사진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이걸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어떻게 찍을 것이냐, 찍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후반부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늘 배경으로 해서 어떤 한 사람의 인물이 멍하니 뭔가 한쪽을 응시하는, 하늘을 응시하는 그런 사진을 찍었고요. 또 한 사진은 성벽에서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을 실루엣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저렇게 이제 단순해지는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미니멀리즘 사진의 표현 기법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익숙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를 어떻게 하면 담백하고 단순하게 구성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카메라에서 자꾸 실험적으로 촬영을 해보시는 것도 이 미니멀리즘에 접근하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단순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단순성. 그래서 미니멀리즘의 가장 중요한 규칙 중 하나가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단순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그래서 단순하면서도 이렇게 보는 사람의 눈을 사로잡는 요소를 두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강렬한 사진이 되게끔 만드는 방법.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단순성의 원리라고 보는데요. 단순하다 그래서 무의미하게 단순한 게 아니고요. 어떤 특정 지점에 시선을 가져가는 형태의 단순함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미니멀리즘 사진의 두 번째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찍으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찍은 사진도 보시면 알겠지만 실물의 창살하고 노란색 벽에 반대편에 있는 등의 그림자가 비쳐 들어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등은 허상이 되는 거고요. 그 색의 조화를 이루면서 담백한 노란색의 담백한 화면 위에 등의 그림자가 검은색으로 앉혀지니까 시선이 어디로 가요? 우리가 밝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노란색 벽에 있는 허상의 그림자인 등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단순한 피사체를 하려고 그러면 아주 넓은 벽이라든지 앞에서 얘기했던 하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클로즈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촬영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음에 프레이밍 할 때, 구성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프레임 안에서 이렇게 대상체, 즉 보고자 하는 사람의 지점, 대상에 대해서 방해하는 요소는 가능하면 걷어내는 게 좋죠. 그러니까 걷어내기 위해서 클로즈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앵글로 찍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선행하셔야 되는 거죠. 결국 뭐냐면 단순성을 위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추구할 것인지 이걸 고민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단순함의 표현을 제가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요. 우리가 이제 사진 자체를 찍다 보면 현장에서 복잡한 사진을 어떻게 하면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 이거 자체를 되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이제 맨 처음에 공부할 때 회화는 플러스고 사진은 마이너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즉 마이너스 한다라는 건 뭐죠? 가능하면 빼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두 장의 사진을 갖다 놨는데 왼쪽 사진은 되게 너무 많이 보여주니까 숲이 혼란스럽고 번잡해요. 뭘 보여주는지 모르겠고 숲이라는 부분들이 넓게 이제 좀 복잡하면서 지저분하게 좀 보여진 거고요. 같은 자리에서 조금 방향을 바꿔서 찍은 나무와 나무 사이에 그 숲의 모습, 비춰드는 숲의 모습을 요걸 우리가 이제 프레임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두 개 나무 사이를 프레임으로 이용해 가지고 숲의 모습을 멀리 앞에 이제 전경 부분에 이 나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무의 우리가 색과 톤과 숲의 톤 자체를 이렇게 극대화시켜서 대비시켜 가지고 보여줌으로 인해서 저쪽 검은 부분에서 사람의 시선이 밝은 쪽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밝은 쪽에 있는 숲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로 이렇게 비춰지는 거죠. 빛이 살짝 비춰드는 모습. 자, 촬영을 할 때 같은 자리에서 찍었지만 조금 방향을 왼쪽으로 도느냐 오른쪽으로 도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진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사진 카메라를 든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에 단순화시킬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단순한 자체를 여러분들이 촬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 목표로 좀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결국은 뭐냐면 프레임 내에 배치시킬 요소만 달랑 배치시키고 나머지는 제외시키는 거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조명 상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또는 어떤 식으로 느낌을 갖는지. 그래서 대표적인 사진이 이제 앤셀 아담슨의 그 제가 사진을 한 장 갖다 놨는데요.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스네이크 리버라 그러죠. 뱀처럼 이렇게 휘어가는 것에 빛과 그 산맥과 나무 사이에 그 뭐랄까요 어두운 부분들로 이렇게 대비가 단순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만년설이 막 내려오고 폭풍과 몰아치는 그런 하늘 아래서 이 강의 모습 자체가 완벽하게 자연의 모습이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론 앤셀 아담스를 대표하는 사진 중에 한 장이지만 이것 역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단순성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대표적인 예제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니멀리즘 사진의 세 번째 요소는 네거티브 스페이스입니다. 미학적 사진학교에서 이제 초보 과정에서 우리가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강의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주된 피사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우리가 이제 네거티브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배경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배경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전경과 중경과 밑에 있는 후경 자체, 그 후경을 배경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전체 백그라운드가 되는 부분들을 배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거티브는 반대로 주된 피사체, 즉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주된 피사체를 제외한 나머지를 네거티브 스페이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스페이스 자체가 이렇게 흐드러지면, 즉 눈에 잘 안 띄게 만들어 놓으면 주된 피사체가 눈에 띄는 거죠. 우리가 게슈탈트의 그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피규어와 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진, 잘 찍은 사진은 그라운드 부분, 즉 배경 부분과 피규어 앞에 있는 대상 부분을 이렇게 분리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뒤에 거와 이렇게 떨어져 보여야지만 우리가 대상체에 시선이 가는 거죠. 뒤가 너무 복잡하고 그 복잡한 안에 또 복잡한 대상이 섞여 있으면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니멀리즘 사진은 이 네거티브 스페이스를 잘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걸 잘 이용해서 대상체를 찍어주는 부분을 우리가 미니멀리즘 사진에서도 활용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진 작가가 사진의 주제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좀 너무 집착하다 보면 이 미니멀리즘적 그 규칙을 우리가 약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주체 자체를 너무 찍으려다 보면 대상이 너무 번잡하거나 복잡한 경우가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제 표현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미니멀리즘적 기법, 즉 이렇게 말하는 네거티브와 포지티브를 어떻게 구별시킬 것이냐,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고요. 앞에서도 좀 얘기를 했지만 네거티브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 초점 맞는 부분을 제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에 포지티브 스페이스는 이 다리를 건너는 남성의 모습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포지티브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부분들은 물론 이제 이 야외에서 촬영된 거기 때문에 조리개가 좀 깊어서 전체적으로 다 보여지는데, 물론 저 뒤가 단순하기 때문에 하늘이기 때문에 저건 깊이 있게끔 조리개를 깊게 해서 펜 포커스로 맞춰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게 만약에 도시에 있는 건물이나 이 상가 사이를 저 남자가 걷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 하늘처럼 단순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피규어 부분과 그라운드 부분이 분리가 안 되겠죠. 이때는 기본적으로 도시에서 찍을 때는 조리개 자체를 낮춰가지고 조리개 숫자를 낮춰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죠? 아웃포커싱을 가능하면 시킬 수 있게끔 해주셔야죠. 그래서 뒤가 흐려지게끔 하고 앞에 대상체인 사람만,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체만 선명하게 보여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네거티브라는 공간을 잘 쓴다라는 얘기는 주제 자체를 강조한다라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예지 사진 두 장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앞에 있는 사진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안양에 있는 그 조각공원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타워 자체로 이렇게 탑처럼 돼 있는데 그 사이에
붉은색 옷을 입으신 분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프레임 자체를 써서 촬영을 했는데 이 앞에 있는 색이 사실은 푸른색이 아니죠. 검은색이죠. 검은색인데 그늘 안에 들어오면 그늘 안에 어두운 색이 들어오면 저렇게 이제 푸른색이 돼요. 왜냐하면 화이트 밸런스 자체가 저쪽 그 야외 공간에 맞았기 때문에 그늘 부분은 이제 푸른색이 올라오죠. 그 푸른색이 올라옴으로써 붉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하고 대비가 되면서 그분이 도드라지게 우리가 시선이 글로 가는 부분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전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초점이 안 맞아 있죠. 뒤에 초점을 맞춰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포지티브 공간 자체는 저 카메라를 든 붉은색 옷을 입은 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네거티브예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부분 자체가 시선을 끌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배치를 좀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오른쪽 끝에 있는 그 거위 사진은요, 미얀마에서 촬영을 한 건데 저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게 상인이 다리를 들고 이걸 팔라 그랬을 때 고개를 이렇게 구겨서 위로 이렇게 밑으로 바닥으로 머리가 되니까 거위가 이렇게 올라오는 때 찍어서 화면을 180도 뒤집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적어도 포지티브와 네거티브가 극명하게 구분이 되죠. 그러면서 거위의 몸체 부분을 목과 몸체 부분을 이용한 프레임 자체로 빈 공간을 보여주고 부리의 붉은색과 푸른색의 배경이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찍어놓은 부분들을 배경을 저렇게 잡아드린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지티브인 거위의 눈과 그 부리와 이런 곡선의 모습이 들어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형태로 강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거티브 공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가지고 찍으면 분명하게 담백한 형태로 주제가 강조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요소예요. 미니멀리즘 사진으로 잘 표현하기 위해서 네 번째 요소는 색상입니다. 색상.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순하게 보여준다, 간결하게 보여준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 간결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색상입니다. 색상. 그래서 색을 사용하면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이렇게 잡아 끄는 형태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미니멀리즘 사진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진을 촬영할 때 보색 대비로 찍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즉 보색 대비로 찍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대상 장미꽃의 붉은색과 녹색의 이파리, 그러면 어디가 돋보이게 보이느냐? 꽃의 붉은색이 돋보이게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는 보색 관계를 이용하는데 주변에 있는 색을 잘 끌어들이시는 것 자체가 가장 기본적으로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니멀리즘 사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채도가 좀 이렇게 높아야 비비드한, 즉 선명한 색으로, 생생한 색으로 보여지죠. 생생한 색으로 보여지지만 시선이 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죠? 무채색에서 유채색을 찍는 것 자체가 가장 기본적으로 색상을 임팩트 있게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니멀리즘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보색을 찾아서 하나의 프레임 안에 들어오게끔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인 색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드리고 있고요. 이제 색상에 대한 예제 사진을 보시면 앞에서 봤던 사진인데 그거 이제 저렇게 아주 더 단순하게 벽하고 그림자만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이제 이렇게 휴대폰을 보고 있는 쿠버 사람들인데요. 저 바닥에 그 계단색이 무슨 색이에요? 계단색이 붉은색 계열이죠.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은 청색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두드러지게 붉은색 위에 뒷배경은 무채색이고, 그러니까 무채색에 푸른색이 돋보이면서 밑에 있는 붉은색 자체가 전체적인 걸 받쳐줌으로 인해 가지고 저 두 사람을 저렇게 찍어놔도 되게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가죠. 그리고 저 두 사람이 뭘 하는지 관심도를 쫙 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진은 색과 기본적인 질감의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진이 도드라지기도 하고 우리 눈에 강조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 일단까지 알아봤어요.